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녹화일자 기준으로 지금 11월 9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주말 동안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내일이 되게 되면 11월 2주차를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개장하기 전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오늘 좀 주말 중에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화면 보시면 지금 아마 좀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 두 가지가 지금 조금 이상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 12만원이라는 구간에다가 지금 줄을 밑에 쫙 하고 그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캔들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바로 아래 보시면은 이 대차잔고라는 지표를 지금 하나 더 틀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딱 봐도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달라고 보채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 잘 해보시고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따가 눌러주셔도 괜찮으니까 오늘 인사말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 가격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번 1, 2, 3, 4, 5 거래일 말 그대로 이제 11월 1주차가 지금 딱 끝났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11월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 다 박살났고 코스닥 지수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11월 첫째 주가 외국인 순매도 그 물량만 7조였습니다. 7조. 그러니까 진짜 지수 자체가 완전히 휘청이고 있었던 때였고, 특히나 이번 1주차 같은 경우는 우리 NF BW에 대한 오버행 물량도 좀 대비를 해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가가 힘을 내어주지 못하는 구간이 맞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사실 너무 잘 버텼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종합지수 좀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난 11월 7일 마감 기준으로 상승했었던 종목 수가 한 4,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다 빠져버린, 정말 이렇게 빠져버리면 좋은 기업들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상방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도 말 그대로 외국인, 외화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자동으로 빠져버리게 돼서 요런 구간일수록 원래 매수 포지션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특히나 뭐 모멘텀이라든지 뭐 펀더멘털 다 보기는 봐야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여러분들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LNF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연기금이 순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었던 보도인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내 주식 매수 한도도 지금 꽉 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이제 국내 주식이 17.5%인데 허용 범위인 17.9%까지 근접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번 11월 6일, 그러니까 지난주 주중에 나왔었던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때일수록 사실 이제 개인들의 물량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더더욱이나 개인들 물량 피해 봐야 될 때 우리가 뭐 봐요? 공매도 잔고 수량을 꼭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대차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차 잔고가 뭐예요? 주식을 빌려놓은 수량이죠. 주식을 빌려놓고 나서 무조건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놨기 때문에 요거를 숏 포지션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롱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차, 주식을 빌려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자를 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차해놓은 물량을 지금 이번에 상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공매도 세력의 입장을 조금 봐야 됩니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사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차잔고뿐만 아니고요. 그 대차잔고 이후에 한 개 더 볼 수 있는 후행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잠깐 이제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리는데, 공매도 순보유 잔고에 대한 상위 50개 종목을 이 한국거래소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조회를 지난 10월로 바꿔가지고 좀 잠깐 조회를 10월 1일부터 해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사실상 LNF가 지난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좀 잘 가져갔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피해를 좀 보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10월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1일 기준으로 NF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이 전체 주식 코스피 주식시장에서 2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10월 1일부터 10월 2일에 조회를 바꿔서 조회를 또 해볼게요. 여전히 2위죠. 그리고 추석 연휴 다 지나서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여전히 2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환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매도 포지션이 이게 전환이 안 되고 상환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포지션, 이 숏 세력들이 계속해서 LNF의 하방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솟구쳐 올랐는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뭐 제가 이제 뭐 고마워 공매도 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사실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이제 이겼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다시 조회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를 D-2일로 계산했을 때 지금 11월 5일 것까지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2등에 보시면 LNF가 있어요, 여러분들? 없죠. 그러니까 11월 5일 전 거 11월 4일로 조회해서 보여드릴게요. 여전히 LNF가 11월 4일까지만 해도 2위였거든요. 근데 11월 5일로 딱 바꿔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드디어 LNF가 밑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위까지 떨어졌어요. 공매도 잔고 수량은 94만 주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요. 이 LNF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12만 원 줄 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자꾸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정말 저렴한 구간이 맞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지표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뭐 지금 이제 ESS랑 자꾸만 이렇게 엮이게 되고 지금 사실상 이번에 SK온 같은 경우도 전기차 이어서 ESS 분야에 뭐 기술 리더십 확정을 한다. 그리고 뭐 3분기 흑자 전환하고 배터리 ESS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LG엔솔 같은 경우도 ESS LF 배터리 얘기 자꾸 나오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ESS랑 엮이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LFP 배터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요 자체가 LFP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 계속해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점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LNF가 지금 여기서 가장 먼저 투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10월 달부터 잘 올라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더욱이나 수급에 대한 주체를 가장 정확하게 봐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금투 같은 경우는 진짜 지겹게 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들도 어느 정도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오늘 영상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주체가 지금 뭐 미국장에 대한 이제 반영 여부도 봐야 되고 AI 버블론 이런 얘기 나오죠. 특히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이런 식으로 수급을 다 가져가게 되면 사실 우리 이제 정작 가야 될 애들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종목들도 같이 빠져요. 그럼 요럴수록 우리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주말 중에는 이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여러분들 제가 뭔가 설득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난 9월 10일이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기준으로도 제가 이날이거든요. 9월 10일 기준으로 이날 기준으로 제가 63,000원이라는 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이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 잘 끌어올리다가 이때 하락을 엄청 많이 이제 맞았었거든요. 제가 영상을 한 번도 안 쉬고 다 말씀드렸지만 이때 같은 경우도 공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가 8월 28일이죠,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 공매도 물량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거 지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실제로 공매도 추이에 대한 지표거든요. 8월 28일 보시게 되면은 이때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확 솟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공매도 거래 금지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리게 된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갚게 되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63,000원 기준으로 9월 10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난번에 실제로 제가 문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리딩방, 뭐 소통방, 공부방, 뭐 텔레그램 요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문자로 알림을 보내드려요. 무료로. 뭐 따로 돈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9월 10일 같은 경우는 63,000원 이하에 좀 이제 매수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매도 물량 커버 수급 전에는 비중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93,000원 구간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63,000원 구간을. 이때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못 받으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제가 그 두 번째로 했었던 게 71,000원 기준으로 10월 10일이었죠. 그때가 여기였거든요. 10월 10일. 제가 방금 전에 공매도 이 물량 통계 자료까지 제가 다 보여드려가면서 10월 10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연휴가 있었죠. 그래서 10월 10일 잠깐 개장했을 때 주말 오기 전에 살짝 조금 들어가놔야 된다라고 해서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한번 좀 드렸었어요. 뭐 지금 다른 종목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월 10일 여기 있죠. 여러분 이거 조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날짜 포토샵했네 이런 얘기 하실까봐 지금 영상으로 찍어왔는데 뭐 아무튼 10월 10일 기준으로 71,000원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공매도 잔고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그때도 10월 10일이 여기고 71,000원 구간에 매수를 못 하셨을까봐 13일에라도 월요일에라도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못 받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이번 11월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영상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영상보다 한 박자만 더 빠르게 이 매수 포지션 한 번 정도는 더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급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면 비싸더라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비싼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때도 쭉 빼놓고 보게 되면 이때도 비싸 보여요, 여러분들. 가격이 뭔가 비싸 보인다고. 근데 이때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좀 언지를 좀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 전에 10월 29일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조금 사실 매도는 조금 해놓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까지 좀 들어가면서 LNF에 대한 이 관리를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때 10월 29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매매 의견 자체 홀딩 유지인 건 맞지만 이제 정규 장중에 절반 매도는 좀 해놓자. 10월 29일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날이잖아요. 이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뭐 쏟을 수 있는 권리 공매도 이런 얘기 다 말씀을 드렸죠. 뭐 아무튼 간에 지금부터는 다음 타점을 한번 좀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덜어놔야 된다 하더라도 더 사야 된다 하더라도 요거에 대한 관리는 제가 LNF 영상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보다 더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구독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공유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주말 중에 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언급을 좀 드린 거고 이번에 구독자도 5,000명 넘어가지고 잠깐 동안은 무료 집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이번에는 좀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 댓글란에다가 좀 적어놨거든요. 근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제 번호에다가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집계를 좀 해드리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제 번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동 문자 발송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됩니다. 다만 저희 채널 구독자라는 건 좀 알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LNF 구독자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가 싫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기 싫으신 분들은 네이버 폼 링크도 만들어 놨습니다. 둘 중 하나만 네이버 폼 링크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인데 요것만 클릭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1월 달에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11월에 이미 하신 분들은 잠깐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뭐 10월 아니면 9월 예전에 하셨던 분들만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영상 뭐 잘 보고 있다. 뭐 그리고 아니면은 뭐 목소리가 좋다. 뭐 이런 칭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자유롭게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 이거 둘 중 하나로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영상 시작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특히나 ESS LFP랑 자꾸만 엮이게 돼서 펀더멘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SK온, LG엔솔, 삼성의 SDI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LFP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할 때 LFP 양극재를 가져와야 되는데 LNF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MOU 체결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7월 11일 날 추가 고객 확보한다라고 했었던 것도 7월 11일 날 내용 나갔던 것처럼 SK온이었죠. ESS LFP 배터리 사업에 대한 MOU 체결을 7월 11일 날 했었는데 추가 고객을 확보하기 전에 지난 5월 달에 이미 공급 협약을 이미 체결을 해놨었던 게 또 삼성의 SDI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LG 엔솔만 넘어오면 끝인데 사실상 LG 엔솔도 지금은 중국에서 받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제 국내 LFP 양극재에 대한 전환 검토 여부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서 그 상방 여력을 오픈시킬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급에 대한 주체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BW 물량에 대한 언급도 좀 드려야 되고 펀더멘털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려야겠지만 오늘은 주말이니까 일부러 가격적인 이야기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좀 이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번 주 중에 또 추가적으로 내용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 전반적으로 뭐 공매도 물량이라든지 대차장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부러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있는 제 번호로 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림에 대한 부분은 요거 둘 중 하나로만 참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총정리해드리면서 물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주중에도 다시 한번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